한덕수 국무총리의 인준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지명한 뒤 47일이죠. 네. 47일 만에 해결이 됐습니다. 네. 당초는 이 민주당에서 꽤 강경론이 우세해가지고 인준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오히려 민주당에서 찬성 당론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백기 투항을 했다고 할까? 백기 항복을 한 꼴이 아닌가. 네. 당초는 뭐 지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슨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장관을 내놓던가 한덕수 총리를 내놓던가 두 한씨 중에 하나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예 뭐 물 건너갔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좀 우리 체면을 생각해서 좀 잘 좀 이렇게 지명 처리라든가 자진 사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상황이 급변해 버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민주당이 쪼그라들어 버렸죠? 어떻게 보면 완패, KO패를 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큰 이제 흐름에서 이제 아까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민주당 자체가 이제 왠지 모르게 조금 이제 위축되고 약화되는 모습 지금 보이고 있는 흐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드러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다. 그런 셈이죠. 일단 뭐 배짱 있고, 그 다음에는 행동력. 뭐 한참 하다가 결정해버리면 그냥 과감하게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한번 정하면 안 물러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을 돌파하는 거. 그리고 이제 흠이 좀 있어도 인선을 한번 하면 그냥 믿고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데 특히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이제 48일, 지명 48일째예요. 48일 만에 이제 임명을 이제 국회에서 이제 비준이 되고 오늘 임명을 이제 제가 한 거죠. 임명장을 줬죠. 그래서 임명장 받고 이제 활동을 이제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력이 대단하다. 그래서 조금 마키아벨리적인 면모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마키아벨리라는 게 이제 군주론에서 군주는 그 사자의 용맹과 여우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뭐 결단력이 있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혜라고 말했지만 또 약간의 술수 또는 뭐 어떤 그런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한 거죠. 교활함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지적인데 실제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보면 뭐 웬만큼 한 거는 자기 그걸 다 관철을 시키는 거죠. 지금 관철을 시키고. 그러니까요. 지방선거도 뭐 이제 김은혜 후보를 내세운 것도 뭐 이상하게 잘 흘러가고 지금 아까 인천 계양을도 뭐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그 다음에는 뭐 한동훈 씨 바로 임명해가지고 강행하고 특수통 전면에 내세우고 순식간에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는데 민주당은 자꾸 양보하고 특히 이제 5.18 기념식 같은 경우는 일부 보수 진영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과 이제 정부를 총동원해서 가서 그 기념사 하고 그런 그 대단한 이제 행동력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간단치 않다 하는 이런 평가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입문은 이제 한 11개월 됐나요? 1년도 지금 안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 초짜가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 지난 대선 경선 그 후에 또 대선 과정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이 행보를 보면은 초짜가 아니라 고단수다 이런 느낌들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리고 구술을 해서 그런지 그 뚝심 또 인내 이런 면에다가 소신을 관철하는 그 소신 저력을 지금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스스로 전의를 상실해버리고 거기다가 최근에 자책골을 너무 많이 먹으면서 지지율이 또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의 뭐 그로기 상태에 몰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전략이랄까? 이게 지금 먹혀 들어간 거예요. 여당 내에서도 빨리 한동훈은 안 된다 하더라도 정호영이는 내줘라. 낙마시켜야 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권에 대한 어떤 침해, 인사권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또 한덕수라든가 정호영의 문제점이 직접적으로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드러났으면 모르지만 그런 문제를 야당에서 제대로 제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 협상과 딜에 의해서 본인의 어떤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러난다든가 지명을 철회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다. 이렇게 해서 딱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는 한덕수 한 사람밖에 없다. 예. 이렇게 뭐 총리 과감하게 발의한 인준 안 되면 없이 간다. 이렇게 네.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밀려서 이러다 보면 뭐 지방선거 앞두고 오히려 뭐 뒷다리 잡다가 폭망하는 거 아니냐 해서 이게 돌았었고요. 정호영 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도 아직 뭐 어떤 결정을 한 게 없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날 수도 있지만 카드를 자기가 분명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행사하는 거 인사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다.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은 상당히 정권 초기에 사실은 이제 지지율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또 겨우겨우 이겼지만 상당히 이제 그 강단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 잘 지어놓고 수십 년간 저 권력의 중심으로 국민들한테 인식되어 있는 것을 뭐 단 하루도 안 들어가겠다고 용산을 바꾼 거 아니에요. 주변에 청와대 갔다 온 사람들은 잘 안 들어갔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도 이제 반전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김병준 씨,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정책실장 하셨던 분이 이제 어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는 저 잔치국수 먹었어요. 예. 굉장히 그런 것도 소탈하잖아요. 예. 그런 걸 보여주고 그랬는데 김병준 씨 어제 이제 그 라디오 출연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닮은 데가 있다. 예. 닮은 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닮은 데가 있냐 들여다봤더니 일단은 그 노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사람들을 만날 때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소탈하다는 거죠. 편하게 대하고 지금도 뭐 그대로 보여요. 지금 저 바이든 대통령 만났어도 뭐 같이 그냥 손잡고 뭐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아주 편하게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능력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편하게만 한 게 아니고 그 과감하게 결단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다 드러났잖아요. 청와대 이전, 뭐 한덕수 씨 지명, 한동훈 임명 강행. 그래서 그런 이제 과감한 결정들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닮았다. 근데 실제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도 뭐 한미 FTA라든지 뭐 강정마을 제주 그 해군 기지 설치라든지 또 막판에 저 전격적인 북한 방문이라든지 과감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맥상통하면 일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지난 경선 또 대선 과정에서도 보면은 김정은 전 비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손을 잡았지만 김정인 손을 뿌리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선대위를 싹 정리하면서 자기의 주도권을 잡고 이 선대위를 꾸려나가면서 오히려 더 뭐 분란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대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빚진 것도 없고. 예, 빚진 것도 없고. 또 그 대선 과정에서도 홍준표 지금은 이제 전 의원이 됐습니다만은 유승민 전 의원. 이 사람들 몽리를 부렸는데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지구전을 펴면서 압박을 가하면서 결과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다 무너지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백기항복했어요. 이번에 민주당하고 사실은 그 행태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여론은 등을 또 돌려버렸고요. 그때 홍준표나 유승민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왜 저렇게 협조를 안 하냐. 기왕에 경선에 졌으면은 불복을 게 아니라 승복을 하고 거기에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정권 교체에 나서야 하는데 그렇게 여론이 돌아서니까 할 수 없이 본인들이 백기 든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주당 대선 불복이거든요, 사실상.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0.74% 증거, 이거 진 게 아니다. 그런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망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제 대응 과정을 보면 아까 정치라는 게 사실 압박도 하고 자기가 가진 힘으로 밀어붙이기도 하고 뒤에 가서 타협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마키아벨리 얘기가 나왔죠. 마키아벨리적이라는 게 꼭 나쁘게 하라는 게 아니고 현실 그렇죠. 정치에서 뭐 싸울 때는 싸우고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타협할 때는 타협하고 밀어붙일 때 밀어붙이라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윤석열 대통령 이런 부분에 상당한 자질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단은 뭐 초기니까 이제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런 역량을 발휘해서 잘 결정해 나간다면 생각보다도 어떤 뭐 어쩌면 반대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면 없지는 않은 것 아주 같은데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조각 과정에서는 다소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 국정 운영을 매우 안정적으로 또 아주 자연스럽게 또 국민과의 그런 소통 이런 부분에서 아주 전임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제 눈에 띄는 게 A4 용지 없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A4 용지 오늘 저 한미 정상회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예. 다 그냥 뭐 물론 뭐 참고하는 자료 이렇게 뭐 보는 것도 있겠지만 보고 뭐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현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기의 목소리로 이제 얘기하는 특징이 하나 이제 드러났습니다.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그 안보 전문가, 한국계 안보 전문가라고 수미 테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게 중앙정보국에서 이제 일하다가 지금 그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소장으로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 뉴욕타임스라는 그 아주 그 유력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천성적으로 잘 맞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했냐 들여다봤더니 윤 대통령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권위적이고 이제 좀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바에 따르면 뭐 국수 먹으러 가고 김치찌개 먹고 뭐 식사하면서 저녁에 그냥 뭐 소주 한잔 하면서도 행보도 하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굉장히 소탈하고 중산층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 담백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바이든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뭐 미국 대통령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덜 이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바이든의 별명이 오디너리조예요. 오디너리조. 오디너리라는 게 보통 사람.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이 뭐 보통 사람은 시대라고 했듯이 얘기를 했죠. 바이든 대통령 자체가 이제 미국 뉴욕주 북부에 있는 시라큐스 대학이라고 우리나라 같으면 청주 정도 되는 그런 교육 도시에 있는 미국의 한 뭐 50위권 대학의 로스쿨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실은 학벌이 윤 대통령의 내각이나 청와대가 더 좋아요. 거기 뭐 웬만하면 서울대고 그럼 미국으로 치면 하버드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로 하버드 와장창 나왔어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그 뉴욕주 북부에 있는 그 이제 뭐 상위권 대학이긴 한데 톱 대학은 아닌 데로 이제 나와서 변호사 하다가 정치인으로 이제 돼서 오디너리 조라고 불리는데 보통의 조다 이런 뜻이죠. 보통 사람 조. 근데 두 사람이 이제 평범한 어떤 소통 방식 이런 거로 서로가 지금 보면 바이든 대통령도 와서 보면은 그 윤 대통령의 어깨를 툭툭 치고 또 연설할 때 보면은 아주 그냥 친근하게 말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잘 맞아서 한미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은 굉장히 지금 서로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회담도 굉장히 길게 하지 않았어요. 시간 다 넘기고 1대1 환담도 25분이나 했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이제 호평이 많이 나온다. 미국에서도 나오고 한국에서도 지금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정호영 두 카드를 가지고 꽃놀이패로 지금 활용하면서 이번 거야와의 대통령 된후 첫 대회전에서 KO승을 거뒀다면 완성을 거뒀고 특히 뭐 6.1 지방선거가 민주당에서 그걸 그냥 지방선거로 이렇게 나가셔야 하는데
대선 시즌2로 이렇게 전략을 세우면서 오히려 민주당의 자충수가 돼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그런 취임에 따른 컨벤션 효과에다가 또 그 취임 이후에 국정 운영도 예상외로 잘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소탈하게 잘 하면서 국민적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과연 이 지방선거에서 9개 정도 이길까 했는데 지금은 뭐 12서너 개는 이기는 것 아니냐 이럴 정도의 호평가가 그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또 예상외의 어떤 승리를 거둔다고 한다면은 그 야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국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고 자기 윤석열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제 6월 1일 이후가 윤석열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주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또 하나는 좀 지적해야 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렇게 능력이랄까 뭐 전문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좀 지나치게 관료 중심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네. 내각이라든가 이 청와대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또 학자 중심. 근데 이런 사람들은 쓴소리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또 젖어버리면은 대통령실 또 이런 이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관료 중심으로 이렇게 가버릴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립감이 강하고 카리스마가 강한데 그게 자칫하면은 좀 또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저질렀던 그런 뭐랄까 권위주의랄까 본의 아니게 제왕적 대통령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지금 상당히 이제 대선이 예상되잖아요. 물론 예. 까봐야 되고 중간에 뭐 견제 심리가 작동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이 흐름대로 간다면 이제 큰 승리를 하고 지금 중앙 권력 교체에서 지방 권력까지 이제 다 교체되죠. 그래도 이제 국회는 이제 워낙 저쪽 이제 민주당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다음 총선 때까지는 입법 주도권 잡기 사실 어렵거든요. 예,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지금 보여주는 리더십이라면 이제 자기 정치를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석열 어떤 시대를 잘 열어갈 것 같아요. 같은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은 보나마나 이제 대대적 수사가 지금 뭐 적폐청산 수사는 아니더라도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들은 이제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제 관료들을 많이 넣었어요. 사실 대대적으로 비서실장도 뭐 경제 관료 출신이고, 그래서 아마 경제 살리기 드라이브가 이제 뭐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그런데도 국제 상황은 이제 만만치 않아요. 오늘 했듯이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 또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중국의 반발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위기 관리를 이제 하면서 아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통화 수합에 대해서도 뭔가 있을 것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느낌으로 보면 이제 윤 대통령이 나름대로 지금 이게 정치의 혹시 달인 아닌가? 네? 그래서 정치는 내가 좀 하겠다 하고 그 내각과 비서실은 관료들 위주로 내 말 듣는 관료들 위주로 한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쓴소리 하는 사람이 잘 없고 제동 거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너무 오바를 빨리, 하고 무리수를 하게 됩니다.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과거 대통령들도 임기 초에는 초심을 갖고 다 출범을 하는데 중간에서 측근들에서 그런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야거든요. 주변에. 그렇지 않고 과거 검찰 시절에 있었던 사람들 데려다 쓰면은 다 거기는 상명하복 체제가 아주 그냥 철저한 데 아닙니까? 또 관료들이라는 게 절대 대통령이라든가 윗사람한테 뭐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 귀에 거부간 소리 안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2024년까지는 잘 순항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선까지는 뭐 무난하게 흘러갈 것 같고 총선에서 이제 승리해서 의회 권력까지도 찾아온 뒤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거기까지 지금 생각할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나중에는 이제 진짜 현재의 이런 헌법도 좀 현실에 맞게
또 정치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당 체제랄까 정치 체제도 만들어내는 그런 개헌 조치까지도 이렇게 잘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